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차장부터 4차장 검사 모두 교체가 됐고 지금은 공석 상태고 아마 이르면 다음 주에 뭐 인사를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가 됐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하면서 공개 활동을 재개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오늘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뻔뻔하다. 국민이 우습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시점에서 공개 활동 재개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 외국 정상에 오셨으니까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박성태 실장님. 그만 좀 드시고 좀 말씀 좀 하세요. 굴 요거 하나만 보면 안 될까요? 얘 딱 찍어가지고 닦아서. 사진도 화보처럼 네. 2장 이렇게 대통령 전속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네, 그쪽 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네, 찍은 언론에 사진이죠. 풀을 했는데 네.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사진이. 사진이? 네, 네, 네. 네. 보기 좋았어요, 사진. 무슨 의미인가요? 네? 아니 이렇게 외교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저 이렇게 뭐 그냥 이상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네. 열심히 내조하고 있다. 뭐 그런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잖아요. 외국 정상들 왔을 때 다 여사가 역할을 했다. 비공개로. 비공개에서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존에 알아던 걸 했을 때는 또 다른 의사결정이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강공 모드로 가자. 어차피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내가 사과도 했고 수사해봐야 별거 없다. 그건 뭐 근데 내가 또 인사조치 다 해놨으니까 알아서 할 거고 뭐 죄졌어? 제가 딱 볼 때는 그 느낌이에요. 뭐 죄졌어? 공개해 이제. 약간 요 느낌. 근데 그게 과연 적절하나? 일단 옳지 못하죠. 네. 왜? 죄졌다는 의혹을 많은 국민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인사를 통해서 숨기려고 하잖아요. 특검도 안 맞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죄를 안 진 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밝혀보자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도 않는데 떳떳이 그냥 나오는 건 부적절하지요. 네. 일단 옳지 못하고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잘하는 거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봐도 지금 검찰 인사 때문에 여사 방탄용이라는 얘기가 쫙 있는데 갑자기 여사를 툭 내밀어요. 정무적 감각이 하나도 없죠. 네. 옳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한다. 네. 예. 그 정무적 감각 누구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죠. 대통령의 정무적 감각이다. 네. 근데 그러면은 박 실장님의 얘기는 대통령의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공개 활동하는 사진을 풀을 했다. 국민들께 내보였다.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누가 옆에서 조언을 했을 수는 있지만 의사를 기한을 올렸지만 그거를 대통령 모르게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 F 사진 나왔어? 이럴 건 아니잖아요. 보고는 올라갔을 거라고 봐요.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죄송해요. 네, 짧게 말씀하세요. 물어봐도 돼요. 대통령은 자 우리 김건희 와이프 부인 활동하는 거 사진 공개해라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안 돼 공개하지 마. 그러면 공개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요. 못하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누구 결정이라고 봐요? 그럼 여사의 결정이네. 역시 연륜 있어. 지금 혹시 저 화면 좀 이렇게 그 카메라로 잡아줄 수 있나요? 배경화면 탑건 희 여사로 돼 있는데 네. 온 썸네일은 어떠신가요? 약간 줌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게 좀 줌이 좀 어렵겠구나. 여기 보면 대통령이 지금 조종석 같은 데 앉아 있는 느낌인데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건 저게 조종석인지 보조석인지 이게 조금 궁금했어요. 지금 앞자리인지 뒷자리인지 좀 애매해요. 표정은 굉장히 결연하십니다. 결연한데 네. 뒷자리 저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몰고 가서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결의에 찬 모습이 지금 아닐까요? 화면인데 보면 그 신기한데 이거 비행기 이거 날라가 진짜 날라가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조종석이면 그래 한번 달려보자 이건데 만약 보조석이라면은 지금 화면 배치상은 한겨레가 의도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여사가 앞에 있고 제목도 탑건이잖아요. 네. 조종석에 여사가 앉은 거 아닌가. 오늘 방송 위험하다 이거 진짜. 아니 지금 저거 보면은 여사는 저기 비행기 안 타고 계세요. 이제 저건 이제 편집한 거잖아요. 네. 그래도 상징적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탑건이야. 무섭다 이제.
이제 난 그냥 국밥이나 먹을래. 그러니까 나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도 말해줘. 저번 주에 전화 왔다면서요. 이러다가 지난주에 난리가 났습니다. 굴국밥을 못 먹게 숟가락 지난주 먹을 수가 저희 있어. 공동포차 방송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이 난리가 나서 공동포차 문 닫을 뻔했어요, 네. 진짜. 아, 진짜로? 크나큰 위기 속에서 아. 저희가 네. 아니 주말에 겨우겨우 송채 반장님이 전화할 리가 없는데 막 4통이 전화가 와 있더라고. 전화 안 나는 받으시더라고. 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이러길래 내가 우리 빨리 내려버려. 아 네, 그랬지. 어떤 내용인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인사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렸는데 이게 애초에 이제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이 부활시켰을 때 네. 사정기관 장악용 아니야? 이렇게 의심들을 했는데 진짜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이러한 인사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민정수석의 작품인가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건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다. 네. 인사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설마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끝인가요? 진짜 주말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뭔 일이 이번 있었나요? 장순철 소장이 약간 아니, 뭐 많이 그렇게 큰일은 쫄아는 아니었습니다. 느낌인데 이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이분도 거짓말한 것 같은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뭐 법무부 장관이 설마 거짓말?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분이 거짓말?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발칙한 상상이에요. 근거가 없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처음 했던 브리핑을 보면 가요 바이든인데 좀 참아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그랬군요. 그 뒤에 좀 바뀌어요. 3차 브리핑 때는 아니 날리면인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그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저는 그게 막 소송까지 가고 대통령이 화도 내고 MBC 안 태우고 비행기도 안 태우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 바이든이면 정밀하게 음파하면 할 수가 있겠죠. 세계적 기관에 그거 가서. 근데 안 우리나라에서. 나왔잖아요, 결과가. 국내에서는 안 나왔는데 제가 국내에서 전문가여도 모르겠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AI가 그래서. 지금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요? 다 알지. 미음하고 아니 그 비읍 발음하고 니은 발음하고 틀린데 비슷하지만 틀리잖아요. 네. 미세하게 분석하면 다 나와요. 해외에 가서 분석하면 다 나올 거고. 그런데 설령 나와도 대통령은 설령 날리면이라고 했어도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했어도 대통령은 날리면으로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또 내가 그냥 진짜로 그렇게 한 믿는다? 거야. 예. 그럼 지금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게 돼야 되는 거로 믿는 거죠 다. 그래서 정말 여사는 피해자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일관성으로 만약에 관료들도 국무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다 보면 장관도 내가 다 했지라고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다 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면은 네. 많은 국민들께서는 또 언론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그러한 인사를 했느냐. 그게 다음 질문이에요. 아, 그랬어요? 네. 죄송해요.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렇게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지 마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했을까? 인사한 그 다음날 조정동 사설에서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네. 이런 사설을 써버렸잖아요. 그거는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2020년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을 하고 네. 검사 인사들을 다 했잖아요. 그때랑 상황이 똑같은 거죠, 지금.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대통령실은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내내 그럼 인사하지 말라는 거냐? 총선 전에 인사했으면은 또 총선에 영향 끼치려고 인사한다 그러고 총선 후에 바로 하면은 또 총선 후니까 바로 했다고 그러고 그럼 올해 인사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시점상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확실하게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한 지 11일 만에 이런 인사를 내서 거기에 수사와 조사를 총지휘하는 수장들을 바꿔버렸다라는 것은 수사하지 마.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협의가 없었다라는 거. 물론 법무부 장관은 협의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나중에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협의를 안 한 거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김건희 여사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검찰로부터 나오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싫었던 거예요. 그거를 신속하게 또 수사한다고 하니까 5월 안에 예를 들어 소환 조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감을 좀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사팀에서는 5월 달에 소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냥 그 실무 검사들도 다 인사발령 내버린다면서요. 네. 그러면은 검사들 다 바꿔요. 거기에 지휘부도 없거나 아니면 지휘부도 바꿔버렸어요. 소환조사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제 새로 간 검사들이, 자, 자료 검토부터 시작하면 또 두세 달 걸리고, 그때 봐가지고,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소환조사 하지 마. 라고 하는 친윤 검사장 아니면 차장, 지검장, 이런 사람들이 결정해버리면, 김건희 여사 수사와 조사는 불가능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자, 박 실장님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런 임명을 했을까, 이런 인사를 했을까, 어떻게 보세요? 하루라도 늦어지면 안 되게 상당히 긴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는 게 네. 지금 딱 요때지만 지금 대통령 측에서 볼 때 늦어지면 자꾸 이쪽 그러니까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분대 디올백 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구체적인 얘기가 조금만 더 나오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한 겁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되냐? 지난 5월 2일 날이에요. 5월 2일 날 이원석 총장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하라. 디올백 수사를 네. 얘기를 하죠. 그게 3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며칠간 보도됐고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네. 그다음에 또 저번에 그 뭐죠 기자간담회에서 9일 날 얘기를 하잖아요. 현명하지 못한 처신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11일 날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인사안이 사실상 마련돼서 법무부 장관이 아마 총장한테 처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도 잠깐 봐봐. 봤는데 이러면 안 되고 좀 밀어주시죠. 네. 밀어달라는 건 중요한 수사가 있어서 밀어달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는데 디올백 수사겠죠. 그러면 도이치모터스까지 같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아니야.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바로 됐어요. 네. 검찰 내부에서 검찰 고위 간부도 인사 얘기가 이제 쫙 일요일 날 돌았는데 월요일 날 바로 날지는 몰랐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고검장급들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일요일 날 그러면은 고검장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나가달라 뭐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정하고 인사도 하고 요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어요. 네, 거의 군사작전 하듯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하루라도 늦추면 혹시 수사팀에서 여사 수사 관련돼서 뭔 얘기가 나올까봐 최대한 빨리 한 거예요. 며칠까지 출두해라! 막 이렇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얘기해버리면 끝이잖아요. 맞네. 그러니까 그 말 나오기 전에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새 아주 좋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바로 와서 변호사 긴 생활을 하다가 바로 와서 인사하긴 그러니 오랫동안 보고 고민해보고 이번에 인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 그런데 사실은 5월 초 전까지 그런 인사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 날 인사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 토요일 날 총장이랑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협의한 게 아니고 힐끗 보여주고 자 봤지? 이렇게 한다. 잠깐만요. 했더니 됐어 끝났어. 이런 느낌인데 그 정도 됐다면 만약에 고민해서 인사를 계획대로 쭉 정말 잘할 거면 총장이랑 최소한 3, 4일 이상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총장도 마지막까지 몰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검찰국장하고 원래 법무부가 인사하는 짜잖아요. 근데 총장 쪽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총장이 직접 해서 내 의견은 누구고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대검의 간부가 또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총장과 법무부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거를 민정수석이 쭉 듣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용산의 의견도 좀 넣죠. 그렇게 해서 인사가 되는데 이게 최소한 4, 5일이 걸려야 돼요. 근데 지금 정광석화처럼 됐잖아요. 네. 그건 긴박하게 인사가 이루어졌고 긴박하게 끝을 냈다. 바로 사장검사, 부장검사 인사까지 들어갔잖아요. 공모하는 직위에 대해서 공모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부장검사까지 다 바꾸겠다. 요겁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도 실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뭐냐? 여사를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총장 얘기니까 그 다음부터 불이 나게 움직인 겁니다. 네. 이게 보면은 사실 이제 차장검사는 이미 다 바뀌었고 아직 공석이고 새로 올 거고 부장검사 담당하고 있던 부장검사들도 아마 곧 바뀔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굉장히 황당할 테고 말씀하신 대로 협의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들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결국 이제 기자들 앞에 섰을 때 7초간 침묵, 뭐 5초간 침묵에 7초간 침묵을 해서 총 12초간 침묵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이게 사실상 총장 패싱이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통령이랑 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의 서막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검찰 수사가 여사를 겨냥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갈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사에 대한 수사 그리고 대통령실 의혹,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냥 부정적이 아니라 아주 완강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기 때문에 네. 여기를 수사해야 되는 검찰의 수장이 대통령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건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불신임 신호다, 나가라. 이 얘기는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줘서 거추장스러운 총장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네. 총장이 그냥 여기서 나가면 그냥 자기 혼자 편한 겁니다. 그럼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검찰 역사에 그냥 자기 혼자 편하려고 옷 벗고 나갔다로 됩니다. 남아서 끝까지 수사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냥 착하게 살자 같은 거예요. 항상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아마 바로 부장검사 인사에 형사 일부가 디올백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형사 1부장은 제가 추정컨대는 거의 뭐 교육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왜냐면 거기가 특히 여사를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정컨대 대통령실이 화가 이만큼 머리카락에 났을 것이다. 형사 1부를 관할하는 중앙지검 1차장이 교육받으러 갔어요. 네.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거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것도 눈치 안 보는 게 이 네. 자식은 교육시켜! 이런 거예요. 법무연수원으로 갔잖아요.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눈치 봤으면 좋은 자리로 보낼 겁니다. 뭐 나머지는 뭐 그 좌천성, 뭐 승진 그렇죠. 뭐 이렇게 하던데. 뭐 고검의 차장으로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제일 누가 봐도 이제 뭐 그럴 수도 원칙상 가나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교육받으러 간 거예요. 정신부장. 네. 그거는 대통령의 분노가 반영된 인사입니다. 중앙지검 1차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형사 1부장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대통령이 워낙 눈치를 안 보니까. 네. 근데 또 제가 이런 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반부패 2부장 거기가 도이치모터스 하거든요. 네. 이분도 바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때 총장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인데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연속성이 필요하다. 중요한 수사. 형사 1부장하고 반부패 2부장은 내 뜻은 인사가 없는 거다. 라고 천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 아니야 그건 네 뜻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확실한 외압이 증명되는 거죠. 어허. 그런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뜬구름 사는 산이요 물은 물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현석 총장이 저는 뭐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이분이 실제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 69년생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 때 이미 뭐 그런 민중 관련 운동도 좀 하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좀 굳은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총장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냥 본인 심심한 굳은 게 아니라 지금 당면한 과제는 관철시켜야 돼요. 그럼 작전을 쓰고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놓고 뭐 침묵하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인사는 이 두 명 부장 이사는 안 바꾸는 게 저의 뜻입니다라고 지금 공개를 해버려야 돼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내가 검찰총장으로 뭐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네.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죠, 임기를 채우는 거죠. 네. 근데 저 인사는 검찰총장 또 못 믿겠으니까 너 나가 그만둬.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알아서 그만둬야지. 버티고 있는 거는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버텼잖아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병풍이 돼서 어쨌든 최소한 검사들이 수사하는 외풍을 좀 막아주겠다.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주겠다. 그렇게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이 7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의미로서 그러한 침묵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국민들한테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잘못을 했어. 선생님한테 혼날라 그래. 근데 선생님이 너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막 떠들고 지금 이렇게 막 이런 나쁜 행동하면 안 돼. 이거라 선생님이 막 째려보면서 할 말이 없네. 이거 어느 게 더 무서우냐고요. 두 번째가 더 무섭죠. 두 번째 무섭잖아요. 네. 그러한 분노를 이원석 검찰총장을 좀 표하고 싶어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시죠. 일단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냥 수사가 흐지부지 되거나 네. 그냥 무혐의 처분이 되게 되면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은 후배들한테도 상당히 비판 많이 받고 검찰총장으로 대우받지도 못할 것 같아요. 국민의 신뢰와 검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검찰총장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새로 부임한 서울중앙지검장을 데리고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검찰총장과 잘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사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 네가 저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대변인이었는데 무슨 수사를 한다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미리부터 예단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다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 간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좀 방해하려고 하거나 조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면 다 알려질 거예요. 그때 이제 비판해도 늦지가 않을 것 같다.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어 최상병 특검도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죠. 저는 중요한 일들은 지켜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마를 저도 한 15년 전에 한두 번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해봤죠. 과천 경마장 가서 네. 예, 바람스를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가서 해봤는데 졌어요. 근데 어쨌든 해봤는데 나는 토마스한테 걸었어. 근데 막에서 다른 말 얘기했잖아요. 이 복권이 경마 막권이라고 하나요? 그게 휴지가 되잖아요. 버리고 내일 다시 와야지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건 지켜보고 안 되면 내일 또 하면 됩니다. 중요한 사건은 지켜보다가 안 되면 넘어가요. 지켜봐서 결과를 보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안 되게 이미 미리 선제적 조치를 하고 막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이제 부장들,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디올백 사건 네. 담당하고 있는 부장들이 바뀌면 장 소장님 말대로 수사가 한참 미뤄지고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검찰은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건 여사 수사 자체가 아니라 검찰의 권위는 보수층 내에서도 공정성이 완전 의심받게 돼요. 네. 이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 진보층에서는 이미 신뢰를 오래 잃었지만 중도나 보수층 내에서 신뢰를 잃게 돼요. 그걸 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최대한 막을 수 있게 미리 지켜보다가 안 됐네. 다음날 경마해야지. 다음날 없으면 이 게임은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안 되고. 때문에.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몇 달 지나갔다가 안 됐네. 그럼 다시 해야지. 요게 안 됩니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제로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막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혹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나중에 역사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까지 그렇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내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서 네. 모르겠는데 훌륭한 사람은 늘 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그레이 존에서 움직이고 또 꽤 나쁜 사람들은 약간 소수. 훌륭한 사람은 극소수. 방금 지금 이창수 신임 중앙검사장이 대통령 뜻과 반해서 정말 엄정하고 신속하게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한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죠. 네. 이분 대단한 사람이야. 제가 삼겹살 보내줄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삼겹살은 현재 안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봐요. 적다. 그럴 가능성. 그러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일단 그레이 존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지 않고 내가 이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상황상은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을 거다라고 봅니다.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네.
원래는 문재인 정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들을 다 자르면서 이 사람을 그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잘 감시해. 이제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니야. 검찰총장이 옳은 것 같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저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 갈아탄 거예요? 검찰총장의 편을 들기 시작을 해서 친윤 검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중앙지검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보냈지만 보기에 아니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만약 권력이 이 사람에게 야 이거는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과거의 전력상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때도 다른 판단을 했으니. 하나랑 네. 어쨌든 검찰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검사들 믿는다. 검사는 수사하는 사람들이다. 조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이 거짓말하지 마. 넌 안 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인사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저는요 이번 수사 관련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좀 보고 좀 아이 대통령 배우자를 어떻게 소환 조사를 해요?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잘 우리가 할게요. 이러면은 우리 박성태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빨리 갈아버려야 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우리 비판을 해야 되지만 본인들의 명예를 걸고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좀 지켜보고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여사 소환합니까, 안 합니까? 못할 것 같아요. 뭡니까, 결론이? 아니 왜냐면 검사들을 다 바꿔버릴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새로운 검사들이 가가지고 새로 이제 자료 보고 다시 판단해봐야겠어, 막 이러면서. 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또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소환 조사하겠다는데 또 사인할 리도 없을 것 같고. 저는 대통령이 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한 83번 정도 보여줬어요. 나는 공적 이익보다 내 사적 이익이 먼저다. 네. 이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지금도 아쉽고 뭐 당연히 대통령이 그 코스대로 할 것 같은데 뭐 그게 상당히 아쉽죠. 그걸 버리고 바꾸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사 소환해. 소환 조사해. 그냥 서면하지 말고 대면에서 중앙지검 가서 포토라인도 쓰고 네. 그럼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대통령이 했잖아요. 맞아요. 여사가 가서 포토라인에서 제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러고 조사 받아요. 네. 어차피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대통령한테는 뭐 소환하겠어요. 서면 조사 받으면 돼요. 그건 임기 끝난 다음에 이러면 불소치 특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국정 운영 동력을 생각한다면 또 본인의 친정인 검찰 조직을 사랑해서 검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처럼 보이게 하려면 당연히 여사를 소환 조사를 시켜야 됩니다. 뜻대로도 그러면은 만약 그걸 안 시킨다. 그러면 이 공적 이익보다 그래야 국정 운영 동력도 생기고 본인이 지지율 올라가고 나라를 어쨌든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소환 조사를 안 시킨다면은 일단 내 가족 영촌인 나의 와이프가 그 포토라인을 쓰는 게 죽도록 싫은 거예요. 네. 이거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사적 이익을 선택할 거고 지금까지 83번의 전례로 봐서는 이럴 가능성이 크다. 네. 거의 절대적이라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쪽 검사들도 원래 중앙지검 1차장, 4차장도 굳이 인사 조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 열심히 해. 어차피 디올백 관련돼서는 여사는 뭐 물론 저게 되겠지만 좀 창피하겠지만 저기 처벌 조항이 없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포토라인에만 쓰면 된다. 그렇죠. 일단은. 포토라인만 서서 약간 쉽게 이제 속된 말로 쪽 좀 팔리면 국정운영 동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 무조건 싫은 거죠. 어딜 감히 내 와이프를 거기 세우라고 해. 라는 걸로 너 이 자식 교육받아야 돼. 그래서 법무연수원으로 보냈잖아요. 1차장을.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심지어 본인이 그렇게 좋아했던 검찰 조직의 이익보다도 와이프의 쪽팔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인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장 소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인사 전횡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판을 하던 본인 당사자가 대통령이 돼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게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 대통령을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자기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민심 위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정도 심각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다음에 장 소장님한테 물어보자고 대답을 준비하고서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역대 어느 대통령이 네. 자기 가족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그 검사들을 인사 조치했는가? 그걸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뭐 형, 아들 이런 다 조사받고 소환 받을 때 인사 조치 안 했어요. 네.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자기 배우자 부인을 조사한다라고 하니까 인사 조치한 것은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그러한 자괴감이 먼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의 검찰총장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 윤석열은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었으면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잃어버린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해하고 있고 총선에서도 패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맨날 총선 민심, 국민의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야당의 논평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검찰 인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다수 언론들이 검찰 대학살, 인사폭거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고 각종 SNS에서도 상식외야의 참사라는 여론과 반응이 빗발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다급하긴 다급했나 보다. 이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게 2020년 1월 9일 날 네.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네. 했던 얘기예요. 제가 바꾼 거는 네. 문재인 정권 이거를 네. 윤석열 정권으로만 바꿨어요. 저는 말씀하시기 전까지 지금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국민의힘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했거든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바뀌고 이러면 다 자기 옛날 일들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참 한심스럽다. 역사의 퇴행이다. 지금 검사들의 모습도 상당히 불만족스러워요. 네. 물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들,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지만 아마 뭐 서초동이나 그 근처 어디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나 선배 부장에게 선배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렇게 네. 아니 여사 수사한다니까 연수원으로 보내고 말이야 말이 됩니까? 이럴 수 있죠. 그렇게 거기서 멈추지만 말고 이 프로스든 그러니까 검찰대 게시판이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나요?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잘 없어요. 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이거 없냐?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검찰을 잘 알고 임기가 3년 남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차장과 부장검사 인사가 좀 있으면 있을 거거든요. 네.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부들도 이제 입을 조용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검사가 소신 있게 수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라이센스입니다. 나가서 변호사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정권에 뭐 이러고 상관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보니까 다 도와주더라고. 옷 벗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몸을 사리냐 이 말씀이군요.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가면 그냥 라면 끓여 먹어야 돼요. 근데 검사들은 변호사 개업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네. 라면 끓여 드시지 마시고 연평도 꽃게 간장게장과 굴국밥을 시켜서 드십시오. 싱싱한 통영굴과 시원한 콩나물의 환상궁합이 어우러진 통영굴국입니다. 맛있어요. 프리미엄 알배기 간장게장은 살이 꽉 찬 100% 연평도 암꽃게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콤달콤 새콤한 맛이 일품인 명태회 무침과 100% 국내산 가자미로 담아 쫄깃하고 감칠맛이 일품인 가자미 식혜는 우리 집 식탁을 책임질 진정한 밥도둑입니다.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영예인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동물이 끝내줘요. 와, 아주 적절한 PPL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특혜잖아요. 라이선스가 있고. 그러면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럴 때 소신 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2,000명이 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건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남자다, 예. 자기 와이프를 지키는 상남자다,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웃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제대로 뜻을 풀어보면 어제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딱 얘기하던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검찰 인사가 방탄용이라고 홍준표 시장이 선배 검사인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와이프를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도로 돌려깎이다라고 네. 말이 되냐, 대통령을 희화했다, 네. 검찰 인사를 희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일부분 거기에 동의합니다. 방자하다. 나의 SNS를 그렇게 모독하다니. 일부 철없는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3시간 전에 네. 다시 홍준표 시장이 그래요? 올렸어요. 그게 아니었다. 방탄이란 뜻이 아니다. 네, 이미 근데 방탄이란 뜻으로 들리는데. 이미 방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 SNS 봐보세요. 아니래잖아요. 좀 믿어요. 아니, 홍준표 시장이 시장이 거짓말 하겠어요. 총선 지난 다음에 대통령과 만찬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대통령을 이렇게 띄워주고 한동훈 위원장 까고 그랬잖아요.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 포지션을 취했는데 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띄워주니까 화가 속으로 났을 거다. 이건 제 개인적 추정입니다. 화가 속으로 있다가 그냥 무심결에 야 멋있잖아 상남자. 그럼 방탄 인사인데 멋있잖아. 무심결에 그냥 털어놓은 것 같아요. 아, 그 뒤에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미처 네. 생각을 못하고. 그렇고 지금 이제 아차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 말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국 혁신단 대표가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될 시에 탄핵 사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조국 대표가 악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5년 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을 만난 뒤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처음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표정이 굉장히 반가운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고, 조국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긴장 관계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표정이.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던데? 너 감옥 가야지 왜 여기 왜 왔어?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표정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표정이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 때도 네. 저 표정이 있었거든요. 봐보세요. 저 표정 똑같은 이렇게, 표정이야. 이렇게 올리는 표정.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도 네. 저 표정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만났을 때 저런 상당히 어색한 표정이 나왔다.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든다. 그걸 표정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저거겠네. 그러면 제조된 표정 2번 정도, 2번 모델. 아니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뭐 나오는 것 반가운 같아요. 척 해야 되는 요 정도. 얼굴에 근육을 들어 올리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꾸며낸 표정 2번 정도.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항상 동일한 표정을 짓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자연스러우니까. 네. 저도 이제 그런 편인데 요게 이제 반가운 척 해야 되는 표정 2번 뭐 이 정도일 수가 있겠네요. 1번은 뭔가요? 그냥 일단 많이 있을 것 같아서 2번 했어요. 2번 따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이제 거부권 수순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재표결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58명이 낙선, 낙천 또는 이제 불출마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탈표가 나오냐 마느냐가 관건이고,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표를 막으려고 굉장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단 뭐 여기저기 보도를 보니까 지금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가 90여 개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선자들도 이제 줄 세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투표에서 반대 표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때 정치가 발휘돼야 되는, 네. 특히 야당 중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명의 낙선자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중 50명 정도는 지난번에 오찬을 했었죠. 왜 그러냐면 야 미안 나 안 됐어. 근데 니네 찬성하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낙선을 했지만
안 됐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또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21대 때 최상병 특검법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분들 중에 몇 분은 혹시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중지나 이런 분들 가서 만나서 지금 보수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실제 보수 언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대통령이 과연 보수냐? 보수의 위신을 깎아먹었다. 이른바 조중동에서도 그런 여론이 되게 높습니다. 조선일보의 칼럼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아주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들은 지금 낙선자 중에 그래도 보수의 앞길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먹힙니다. 특히 최상병 문제는 보훈에 관련 문제. 이건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거예요. 보훈에 관련된 거잖아요. 먹힙니다. 그러면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설득 작업에 들어가서 네. 최대한 21대 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21대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이 둘 다 이렇게 높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둘 중에는 21대가 더 높다고 보는데 여기서 최대한 가결 트라이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58명의 낙선자들 중에서 그럴 만한 인물들이 좀 보인다. 네, 이렇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옛날에 탄핵 때 그때 여당 반장이었거든요. 그때 김무성 대표 측의 보좌관이었고 네. 제가 이제 김문성 대표의 측근이었던 모 의원 거기는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바른정당으로 나갈 그런 거였는데 제가 만나서 탄핵 표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약 30명 정도가 가결표를 둬야 되거든요. 탄핵 소추 때. 네. 근데 이분이 어려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안한 건 수첩을 들고 가서 가능성 있는 분들에게 세무표를 쳐라. 그리고 계속 만나서 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러면 우리 보수가 망해. 그리고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나름 사회 열릴 텐데 이렇게 가면 되겠어? 라고 꼬셔라. 제가 지시한 건 아니죠. 네. 제안을 한 거죠. 탄핵의 배우 세력이. 그러네요. 배우는 어마어마한 아니고 사람이었네. 탄핵에 뒤에서 배웠어요. 움직이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정치적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도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은 이 주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힘을 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변합니다. 늘 거기 뭐 완전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18표 또는 22대 8표 정도의 상황이라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대에서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낙선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하지 보수의 미래나 앞날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것처럼 90여 곳의 공공기관이 곧 뭐 7월달, 9월달까지 자리가 빈다고 하잖아요. 상임이사 감사 자리까지 하면 대략 300개 정도 자리가 돼요. 그래요? 네. 그 자리에 가야지 본인이 앞으로 4년 동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보니까 연봉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높죠. 뭐 3억부터 뭐 최소한 1억 5천 이상 되니까 네. 상당히 높은 건데 그거의 2배 이상을 여러 가지 판공비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우를 통해서 더 받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연봉에 곱하기 2하면 그 사람이 대우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연봉이 3억이면 총 1년 동안 그 사람한테는 6억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 돈 안 써요. 차량도 나오죠. 법인카드로 다 밥 사 먹고 술 사 먹죠. 그러니까 자기 돈 안 쓰는 상황인데 그렇게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괜히 거기 앉아가지고 찬성을 했다가. 아니 근데 무기명이니까 어차피 제 의결은.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200명 이상 찬성표가 나온다 그러면 뻔히 표정도 보고 막 다 그냥 살펴보면은 딱 누가 찍었을지 알아요.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한 위험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대통령의 그 표정 있잖아요. 아, 이 표정이 아니고 아까 그 표정. 네. 그런 자기적 표정이 2번. 그런 표정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딱 가결시켜놓고 계속 이렇게 딱 있고. 아 마치 자기는 맞아요. 반대를 한 것처럼. 대통령과 비슷한 표정 한다고. 저렇게 하라고? 네. 그런 표시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못하겠다. 눈 아파가지고. 이러고 그냥 계속 표결할 동안 한 40분 동안 해서 오래 못했어. 눈 아파서. 네. 전문가 불러야 돼. 이거 안 되겠어. 알겠습니다.